앞에 얘기하신 얘기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될 때까지 계속 나올 논쟁인 것 같아요. 왜 모두한테 주나? 선별이 낫지 않나? 그러게요. 그럴까?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주는 복지를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0년에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돼서 그때부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어려운데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일가족이 같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 보시죠. 모자가 같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미 빈곤 가정은 다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1인 가구는 52만 원, 4인 가구는 100몇십만 원 이렇게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가정이 생기죠? 이게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선별을 하다 보면 복지가 꼭 사각지대가 생겨요. 분명히 어려운데 못 받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지가 다 조건부로 주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서 거기 대답을 못해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기 시골에 나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는 남편이 갖고 있는 땅이 좀 있어요. 법적으로 이혼 안 했어요. 그러면 남편 부양가족도 있네요. 그걸 못 받아요. 라든지 아니면 땅이 있으시네요. 근데 그 땅은 너무 오래돼서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난 지금 소득이 완전히 0원이고 통장이 비어 있는데 그래도 재산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겨요.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됩니다. 완전하게 모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실은 완벽한 방법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우리는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받는 돈은 일정하지만 내는 세금은 서로가 다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받는 기본소득제가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사실 선별보다 보편이 좀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우리가 다 시민의식이 성숙하다고 그래도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받는 사람은 도움 받는 사람이 돼요. 어려워서 도움 받는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빌어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받는 사람은 당당한 시민이 돼요. 이런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국가에서 선별복지를 할 때 생기는 문제가 1등 시민과 2등 시민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 나라에 태어나면 똑같은 어떤 기본적인 선은 국가에서 똑같이 보장을 해준다. 대신 나중에 소득이 생기고 자산이 많이 생기면 거기서 기여를 많이 하도록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이 평등의 원칙에도 더 잘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성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선별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소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분들은 많이 드려야 되고 조금 덜 부족한 분들은 조금 덜 드려야 되고 이게 차이가 다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순간에 얼마의 소득을 얻게 되는지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사실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본소득처럼 나는 평생 동안 월 50만 원 받을 거예요. 이런 예측이 된다면 나는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돈을 조금 벌면서 공동체에 있는 다른 이웃들 돕는 자원봉사하는 일을 하고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볼 수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이 시기에 내가 얼마를 벌게 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안정감이 생기지 않고 불안해져서 사실은 이런 선택을 못합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을 계획을 해본다든지 공부할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가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복잡성이 훨씬 덜하고 예측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예를 들면 선별적으로 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주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신청을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알아야만 되죠. 나는 저기에 가서 이것을 신청해야만 이 급여를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찾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점점점 이 급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소외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보편급여가 가장 깔끔하고 좋은 거죠. 물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재정이 많이 든다는 거죠. 모두에게 드리니까.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